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다른 동에서도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된 현장에 위태롭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쯤에야 해체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됐지만 전남도가 최근 발생률이 높은 목포와 나주 등 4개 시군에 대해 흰색 방역에 나섭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추가 사고 우려로 속도가 더디기만 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밤사이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던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아침 7시 반쯤부터는 밤사이 중단됐던 수색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저층부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무너져 내린 건물 윗부분에 작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층부 수색 작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물 옆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145m의 타워 크레인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데다 건축물이 추가로 붕괴하거나 쌓여있는 콘크리트 등이 떨어질 우려도 커서 구조 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수습 통합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현장에서 안전진단과 구조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최적의 수색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건물 고층부에서 콘크리트 조각 등 잔해가 여러 차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됐다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낙하물을 감시하는 인력과 사이렌 등도 배치했습니다. 불안하게 서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0톤 규모의 해체용 대형 크레인 조립이 곧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틀 동안 기존 크레인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금요일쯤 해체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을 한 대 더 들여와 해체 작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그런데 광주 MBC 취재 결과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사고가 난 201동 바로 앞에 있는 203동에서도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규모, 같은 높이의 다른 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이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2단지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201동 대각선 앞에 203동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 똑같은 넓이의 아파트로 같은 과정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3동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MBC 취재진이 만난 공사 관계자는 201동이 무너져 내리기 한 달 전쯤 203동에서 타설 작업을 하다가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날 작업을 올라갔는데 그게 발견돼가지고 그냥 사진지 그러지 말고 있었지. 붕괴 위치도 무너진 201동과 같은 39층 꼭대기층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한 4-5m 될거예요. 좌우 폭이. 무너진 폭이 4m, 5m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붕괴 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현대산업개발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하중을 견딜 지지대 설치도 되지 않았다는 건데 203동의 붕괴 원인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콘크리트의 보양이나 서포트의 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작업 일지 등을 압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MBC와의 통화에서 203동 39층 바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3동의 사고 원인을 파악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시공 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아마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2차 붕괴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불안하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체가 끝날 때까지 사흘이 더 걸린다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도 늦어지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현대 아이파크 201동 모서리에 타워 크레인이 불안하게 서 있습니다. 지지대는 떨어져 축 처져 있고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붕괴될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하고 전면부 건물 그것이 조금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모서리에 붙어 있다 보니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워 크레인의 높이는 무려 141m. 만에 하나 통째로 넘어진다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4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형 문구 도매상가와 상점 숙박시설 등이 피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잔해가 덮쳐 아수라장이 된 문구 도매상가의 상인들도 불안해하는 인근 주민들도 이제는 바라보기조차 싫은 상황입니다. 크레인은 넘어지면 저희 건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쳐다보면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당장 불안요에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문제의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약 60m 떨어진 곳에 대형 크레인을 세웠고 북쪽에 같은 대형 크레인을 하나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층부 붕대 그리고 조정실 부분하고 마스트 해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현대산업개발 측은 대형 크레인이 도착한 뒤에야 지반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작업 중지권까지 발동되면서 해체 작업은 오는 금요일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곡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가량이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저녁에는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부터 풀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발생했던 이상 고온 현상으로 딸기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한 해 농사를 거의 망치다시피 했지만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데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한 비닐하우스. 예년 같으면 수확으로 한창 분주할 시기지만 작업하는 사람 한 명 없이 하우스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딸기도 보이지 않고 손톱 크기만한 작은 열매들만 간간히 눈에 띕니다. 기존에 심어놨던 모종 대부분이 병충해로 고사해 모종을 다시 심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떼어갖고 지금 살려놓은 게 이 정도예요. 이게 1년 농사인데 아예 올해는 틀렸어요. 딸기 농가들이 병충해에 직격탄을 맞은 건 지난해 가을 이상 고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10월 초 낮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으면서 모종들의 생육이 불량해져 시드름병이 급격하게 번진 겁니다. 주암 지역 딸기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심한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보험도 무용지물입니다. 태풍이나 침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병충해로 인한 피해로 분류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때 가을 날씨가 낮 온도가 상당히 날씨가 고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재해가 되지 않냐. 보험회사 많이 전화를 해서 왜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데 뭐랍니까. 느닷없는 이상 고온에 딸기 재배 농가들은 설 대목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30명이 발생하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목포 41명, 무안 29명 등 모두 135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며 전라남도가 위험 요인별 맞춤형 핀셋 방역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전국에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 완화되지만 최근 발생률이 높은 목포와 무안, 영암과 나주 등 4개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60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70%에 달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어촌 마을마다 빈집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마을 경관을 크게 훼손해 정부의 적극적인 처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볼성산업계에 변해버린 폐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한 집 걸러 한 집씩 빈집이 방치돼 있습니다. 마당에는 추위에 말라버린 잡풀과 쓰다만 가재 도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마을 정비 사업을 벌여 빈집을 정리해 10년이 지난 뒤 또다시 빈집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빈집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맨 호르몬이들만 있고 남자들 요리가 넉밖에 없어요. 한평 지역의 빈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10%가량인 1,3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섬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 마을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과 올해 빈집 특례법을 시행해 1년 이상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빈집 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좀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없단다면 지자체 내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든 만큼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해 9월 신차 캐스퍼 양산에 성공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캐스퍼는 지난해 10,000대 이상 팔렸고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에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었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를 만나 성공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신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해 9월에 출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던데요. 캐스퍼라는 이 상호 그리고 그 소비자들 반응 어디에서 지금 흥행 요인, 성공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자동차는 뭐니 해도 디자인과 품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가 디자인이 아주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 물량들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루에 예약이 150대 이상씩은 예약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생산량도 지금 하루에 150대 정도 100대에서 150 사이로 생산을 마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밀려있는 예약에 비해서 생산이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밀려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 높다 이런 거를 반증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올해 생산 물량 총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 7만 대 생산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생겨서 현대 측과 지금 금년에는 5만 대 생산으로 조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그 조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관심 중에 하나는 또 올해 얼마나 채용하냐.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7만 대 이상 10만 대 생산 목표로는 우리 본사의 공장에마다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이렇게 그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산 목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600명 정도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400명 정도는 더 만들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동종업계에 비해서 임금은 약간 작아요. 그래서 뭐 주거복지라든가 생활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종업복지를 위한 어떤 대책 또 각별한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또 우선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그 복지를 충분히 우리가 어느 회사에 봐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년 후면 우리 회사가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상당히 뛸 겁니다. 매년 이익이 보장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를 전부 배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주주가 됩니다. 그 자동차 산업계 지형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차츰 친환경 차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동차 생산하는 것은 내연기관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후에는 최소한도 40, 50%는 시장성을 점령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장 건설을 언제든지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표로서 이제 한 번 더 연임을 하시고 앞으로 2년 동안 또 이제 글로벌 모터스를 운영하시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예, 이제 임기 2기에는 뭐니 해도 최고의 품질의 자동차, 그리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기틀을 다지는 그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고 품질과 노사가 함께 파업이 없는 회사, 상생하는 회사가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사 문화가 소위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우리 광주가 만들어낸다. 광주니까 만들어낸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유통 수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올해 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원을 680여 건 선정해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농지나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와 저장고 설치, 종묘 종폐와 농업 자재 구입 등 운영 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산업단지 3곳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평동 3차 산단과 빅그린 산단, 도시 첨단 에너지밸리 등 3곳에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법적 수질 기준에 맞게 방류할 수 있도록 공공 폐수 처리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동 3차 산단에는 폐수 처리장이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고 빅그린 산단의 경우는 시운전을 거쳐 6월부터 정상 가동되며 도시첨단 에너지밸리는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 박물관 조성에 나섭니다. 스마트 박물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되며 고려청자 제작과 무역, 항해 등의 전 과정을 모티브로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VR을 통해 물레체험 등 가상체험존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